69세 박영자입니다. 오늘은 제 칠순잔치 날입니다.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 연회장을 빌렸습니다. 150명분 뷔페를 예약했습니다. 300만 원짜리 맞춤 한복도 준비했습니다. 전문 촬영팀까지 섭외했습니다. 총 3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연회장이 아니라 집에 앉아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칠순잔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위약금 500만 원을 물었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진짜 목적을 칠순잔치가 아니라 재산 각서를 받으려는 자리였다는 것을, 효도가 아니라 사기였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 3개월의 이야기를 합니다. 3개월 전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큰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올해 칠순이시잖아요. 우리가 크게 해드릴게요. 호텔에서 칠순잔치 하시죠.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칠순잔치를 해준다는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큰 딸, 아들, 둘째 딸 셋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막내가 중학생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식당 일부터 수많은 일을 하며 애들을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그동안 제 생일은 한 번도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생일은 다 챙겼는데 제 생일은 미역국 한 그릇 끓여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칠순잔치를 해준다니 정말 기뻤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칠순잔치 제대로 하시죠? 호텔 연회장 빌리고 사람 많이 부르세요. 둘째 딸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한복 맞춤으로 하세요. 사진도 전문가 불러서 찍으시고요. 자식들이 모두 한 마음이었습니다. 제 칠순을 축하해 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자식들이 모두 우리 집에 왔습니다. 큰딸 부부, 아들 부부, 둘째 딸까지 5명이 모였습니다. 큰딸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호텔 연회장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이에요. 150명까지 가능해요. 사진을 보니 정말 멋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린 넓은 홀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제 칠순잔치를 한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뷔페도 제대로 하시죠. 손님들한테 대접 잘하셔야죠. 둘째 딸이 한복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스타일 어때요? 맞춤으로 하면 더 예쁠 것 같은데.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큰딸이 한 말이 조금 걸렸습니다. 엄마, 비용은 일단 엄마가 내시고 나중에 우리가 드릴게요. 지금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요. 일단 엄마 명의로 결제하시면 돼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식들이 해준다며 왜 제가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준다고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큰딸이 호텔 견적서를 가져왔습니다. 연회장 대관료가 1,500만 원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큰딸이 설명했습니다. 엄마, 주말이라서 비싼 거예요. 평일로 하시면 좀 싸지는데 손님들 오시기 편한 게 주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1,5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망설이자 큰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생에 한 번인데 아끼지 마세요. 우리가 나중에 드린다니까요. 뷔페 견적도 나왔습니다. 1인당 15만 원이었습니다. 150명이면 2,250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했습니다. 좀 저렴한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손님들한테 대접 제대로 하셔야죠. 싸구려 음식 내놓으면 우리가 창피해요. 우리가 창피하다는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 잔치인데 왜 자식들이 창피한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 체면도 있으니까 좋은 걸로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한복도 맞춤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딸이 한복집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견적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말에 기겁했습니다. 한복 한 벌에 300만 원이라니.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칠순 사진. 평생 남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한복 입으셔야죠. 전문 촬영도 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촬영팀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견적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영상과 사진을 전부 찍어준다고 했습니다. 편집까지 했어. USB로 준다고 했습니다. 초대장도 제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디자인 초대장에 금박까지 넣는다고 했습니다. 150장에 50만 원이었습니다. 답례품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손님들한테 드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고급 수건 세트로 하기로 했습니다. 150개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합치니 견적이 4,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 예금이 3,500만 원인데 그것보다 많았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했습니다. 줄이자고 했습니다. 큰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면 뷔페를 120명으로 줄이고 답례품을 빼면 3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천만 원도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나중에 준다고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호텔 예약금 300만 원, 한복 선금 100만 원, 촬영팀 계약금 50만 원, 총 450만 원을 먼저 내야 했습니다. 통장에서 450만 원을 찾아서 큰딸한테 줬습니다. 큰딸이 계약금을 다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잔금을 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큰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호텔 잔금 1,200만 원 내셔야 해요. 이번 주까지요. 또 통장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1,200만 원을 큰딸한테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뷔페 대금을 내야 했습니다. 1,350만 원이었습니다. 120명의 1인당 11만 원으로 깎아서 협상했다고 했습니다. 예금을 다 쓰고 적금까지 해지했습니다. 적금 해지하니까 이자가 깎였습니다.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350만 원을 아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 동안 2,550만 원을 냈습니다. 남은 돈은 한복값 200만 원, 촬영팀 잔금 150만 원, 초대장 5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생활비까지 쓰려면 부족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남은 비용은 자식들이 내주면 안 되냐고. 큰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잔치 끝나면 우리가 다 돌려드린다니까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복을 맞추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큰딸이 같이 갔습니다. 한복집에서 치수를 재고 원단을 골랐습니다.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한복을 다 고르고 나오는데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 진명이 언제 넘겨주실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아파트 두 채 있으시잖아요. 하나는 엄마 사시는 거고, 하나는 전세 놓은 거, 그거 명의 우리한테 넘겨주셔야죠.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큰딸이 설명했습니다. 엄마, 요즘 부동산 시세 올랐어요. 지금 증여하면 세금 덜 내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 더 많이 나와요. 세금 이야기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불편했습니다. 아직 생각 안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큰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세금만 몇 천만 원 차이 나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왜 칠순잔치 준비하면서 재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틀 후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아파트 증여 이야기요. 저도 찬성이에요.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아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세금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타이밍이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애들 학원비 부담되는데 아파트 하나만 저희 앞으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까지 전화하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사는 곳이고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지금 혼자 사시는데 큰 집 필요 없으시잖아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고 큰 집은 저희 주시면 안 돼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사는 집까지 빼앗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쓰렸습니다. 칠순잔치 2주 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우리 집에 왔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무슨 회의냐고 물었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큰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형편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남편 회사가 요즘 어려워서. 월급도 깎였어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사업이 안 좋아요. 빚도 좀 있고요. 둘째 딸도 말했습니다. 저희도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칠순잔치 비용을 저희가 내드리기로 했는데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식들이 해준다고 했던 칠순잔치였는데 갑자기 못 낸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일단 다 내시고 나중에 저희가 조금씩 갚아드릴게요. 나중에는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드릴게요. 몇 년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낸 3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둘째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엄마 칠순잔치잖아요. 엄마가 내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해준다고 해서 시작한 거라고 했습니다. 큰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시간 내서 와주는 것만으로도 효도 아닙니까? 요즘 자식들 부모 칠순잔치 안 챙기는 집도 많아요. 시간 내서 와주는 게 효도라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2,550만 원 내셨죠? 남은 게 한복 200만 원, 촬영 150만 원, 초대장 50만 원이니까 총 400만 원이네요. 그거는 엄마 통장에서 내시면 되죠? 총 2,950만 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반올림하면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돈을 다 제가 내라는 소리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처음부터 자식들이 낼 생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자식들은 뭘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큰딸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마음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 잔치 당일에 와서 손님 맞이하고 그러죠. 마음으로 축하한다는 말이 허무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3천만 원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도 다 냈고 한복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취소하며 위약금만 500만 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칠순잔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칠순잔치 3일 전 남은 비용 4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칠순잔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둘째 딸이 가져왔습니다. 초대장을 보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초대하는 사람 명단에 제 이름만 있었습니다. 자식들 이름은 없었습니다. 왜 자식들 이름은 안 넣었냐고 물었습니다. 둘째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잔치니까 엄마 이름만 넣는 게 맞죠? 이상했지만 넘어갔습니다. 손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큰딸이 정리한 명단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30명이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 옛날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0명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큰딸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도 초대했어요. 자식들 친구가 90명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자식들 친구를 그렇게 많이 부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 인맥도 관리해야죠. 이런 기회에 사람들 초대해서 엄마 칠순 빛내드리는 거예요. 빛내준다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자식들 인맥 관리에 제 칠순잔치를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답례품도 확인했습니다. 고급 수건 세트였습니다. 포장에 메시지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카드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박영자 올림이 아니라 큰딸 이름, 아들 이름, 둘째 딸 이름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왜 자식들 이름으로 답례품을 주냐고 물었습니다. 큰딸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니까요. 손님들한테 저희 이름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제 돈으로 산 답례품인데 자식들 이름으로 나눠준다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칠순잔치는 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돈으로 자기들 체면을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자식들 친구들한테 우리 부모님 칠순잔치 이렇게 크게 했다고 자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 돈 3천만 원으로 자식들 인맥 관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칠순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왔습니다. 큰 딸, 아들, 둘째 딸, 사위, 며느리까지 5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큰딸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무슨 서류냐고 물었습니다. 큰딸이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증여 서류요. 엄마 아파트 2채 저희한테 증여하는 거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세금 문제 있잖아요. 지금 하면 증여세 덜 내요. 그리고 내일 잔치 때 변호사 선생님 오시거든요. 그때 공증하면 깔끔하게 끝나요. 변호사까지 부른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아파트 2채를 자식들한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전세 놓은 아파트 2 다였습니다. 그리고 예금 1억 원도 나눠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 전 재산을 넘기라는 서류였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큰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엄마,
왜 안 돼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줄 거잖아요. 나중에 주는 거라. 지금 주는 거랑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칠순잔치 준비한 거 생각 안 하세요? 칠순잔치 준비는 제가 돈 다 냈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 다 제 돈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돈은 엄마가 내셨지만 저희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그것도 값진 거예요. 시간과 노력으로 제 재산을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큰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사인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저희 거 될 거. 지금 주시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자기들 거라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어머님 혼자 아파트 2채나 갖고 계실 필요 없잖아요. 제가 살 집까지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서류에는 사인 안 합니다. 큰딸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엄마, 그럼 내일 칠순잔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큰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내일 안 가면 잔치를 누가 진행해요? 손님 맞이는 누가 해요? 협박이었습니다. 사인 안 하면 칠순잔치에 안 오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믿지 못하세요? 섭섭하네요.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둘째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서운해요. 평생 효도했는데 이것 하나 못 들어주세요? 자식들이 모두 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큰딸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내일 연락 주세요. 사인하시면 저희 갈게요. 자식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인사도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칠순잔치가 아니라 재산 갈취였습니다. 효도가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말한 대로 사인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래야 칠순잔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 전 재산을 넘기면 저는 어떻게 사냐고 물었습니다. 새벽 5시에 결심했습니다. 칠순잔치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7시에 호텔에 전화했습니다. 예약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인데 취소하시면 위약금 100% 물으셔야 합니다.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 내겠다고 했습니다. 뷔페 업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위약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촬영팀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오늘 일정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취소가 끝났습니다. 자식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큰 딸, 아들, 둘째 딸 모두에게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칠순잔치 취소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10분도 안 됐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딸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칠순잔치 왜 취소해요? 제가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한테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큰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손님들 다 온다고요. 저희 체면은 어떻게 해요? 체면은 자식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딸한테도 왔습니다. 모두 취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호텔도 취소했고 뷔페도 취소했습니다.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약금 청구서가 왔습니다. 총 5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100만 원과 적금을 또 해지해서 냈습니다. 총 3,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인을 했다면 아파트와 예금을 다 잃었을 것입니다. 3,500만 원 손해가 아니라 전 재산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냈을 것입니다. 쓸모 없어진 저를 버렸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식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받은 돈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자주 만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행도 갑니다. 지난달에는 제주도에 갔습니다. 다음 달에는 경주에 갈 예정입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칠순잔치는 못했지만 행복합니다.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노후는 제 것입니다. 자식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효도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한테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조심하면 안 당합니다. 감사합니다.